작품 해설. 불의 두 가지 의도성. 불은 1925년 1월 개벽에 실린 단편소설이다. 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도성이 전제된 작품에 속한다. 첫 번째 의도성은 작가 현진건이 인식하는 일제 식민지 현실의 폭력성에 대한 폭로이다. 이전 작품에서 보인 고발이 사실적 측면에 가깝다면 불에 와서는 상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불은 일제 식민지 현실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기만적인가를 순이라는 15살 소녀를 통해 보여준다. 시골의 어느 농촌, 밤마다 순이를 겁탈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잠자는 원수의 방, 매일같이 순이를 닥달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결국엔 방화를 통해 그 원수의 방을 태워버리는 결말 등은 식민지 치하의 폭력성과 거기에서 벗어나고픈 무의식적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다. 두 번째 의도성은 불이 당시 유행하던 신경향파 문학에 대한 대타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1920년대 초 김기진은 당시 조선문단을 휩쓸고 있던 낭만적 경향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지 현실에서 낭만적 문학은 곧 염세주의와 패배주의로 가득 찬 병적 낭만주의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학은 조국의 독립에 저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김기진이 주창한 힘의 문학은 당시 조선 사회에 급속히 전파되던 사회주의 사상과 결합되어 사회주의 문학의 초기 형태인 신경향파 문학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향파 소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물 설정에 있어서는 안티고니스트로서의 가진 자와 프로타고니스트로서의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결법은 주로 1대1의 복수를 택하고 있는데 바로 방화나 살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종결법은 신경향파 소설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방화나 살인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극복에 대한 이성적 인식보다는 감정적, 즉 적개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결코 문제 해결에 있어 이론적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 카프가 조직되어 방향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경향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흐름의 가운데 있는 것이 현진건의 불인 것이다. 불의 종결법도 방화로 끝을 맺고 있다. 그것도 신경향파의 그것처럼 복수심과 적개심의 발로에서 발현된 방화이다. 이러한 결론 구조는 현진건의 현실인식 역시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불의 상징체계. 현진건의 불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작품의 내용에 충실한 경우로서 농촌의 가난과 궁핍, 그리고 고착된 인습의 폐해로 인한 15세 민며느리 소녀의 비극으로 보는 경우이다. 15살 순이는 가난한 농군의 민며느리로 들어가 하루 종일 노동에 이끌리고 밤에는 남편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성행위에 시달린다. 그러나 누구 하나 순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시어머니도 새벽부터 순이를 부리고 혹사시킬 뿐이다. 낮에는 노예처럼 밤에는 짐승처럼 대우하는 이 지독한 상황은 모두 가난한 농민의 딸이 겪어야 하는 인습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인 인습은 그 건강한 순이를 불건강의 상태로 몰고 간다. 급기야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밤마다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는 그 원수 같은 놈의 방에 불을 지름으로써 모든 인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작품의 내용에 충실한 해석은 내용 이해에는 도움을 줄지언정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심층적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즉, 현진건이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 모습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불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현진건이 끊임없이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었던 일제 식민지하의 부조리를 기억하고 있고 매우 상징적인 소재인 불을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작품은
어린 소녀가 강제적인 성행위에 못 이겨 불을 질렀다는 스토리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 맥락을 연결한다면 그 의미는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이 작품은 하나의 상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상으론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일제 식민지하의 억압과 저항 의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물, 즉 순이와 남편과 공간, 즉 방 안과 방 밖의 설정은 식민지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먼저 15살 된 순이와 남편이 벌이는 부부관계의 모습이다. 시집 온 지 한 달 남짓한 금년에 15살밖에 안 된 순이는 잠이 어리더릿한 가운데도 숨길이 갑갑해짐을 느끼었다. 큰 바위로 내리눌리는 듯이 가슴이 답답하다. 바위나 같으면 싸늘한 맛이나 있으련마는 순이의 비둘기 같은 연약한 가슴에 얹힌 것은 마치 장마지는 여름날과 같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무더운 데다가 천근의 무게를 더한 것 같다. 그는 복날의 개와 같이 헐떡이었다. 그러자 허리와 엉치가 뻐개내는 듯 쪼개내는 듯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이 산산이 바스는 것 같이 욱신거리고 쓰라리고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쇠막대 같은 것이 오장육부를 한편으로 치우치며 가슴까지 치받쳐 올라 콱콱 뻐지를 땐 순이는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위로 치수린다. 이 장면은 15살 된 순이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통해 일제의 강압적 포갑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순이는 고된 하루 일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순이는 허리와 엉치가 뻐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낀다. 남편이 어린 순이에게 억지로 성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이는 온몸이 산산이 바스는 것 같이 욱신거리고 쓰라리고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전날의 고된 노동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이러다간 내가 죽겠구먼, 어서 잠을 깨야지 하며 정신을 차리려 발버둥을 치고 있을 뿐이다. 남편의 강압적인 성폭력의 모습은 그대로 일제의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식민 통치의 모습과 닮아 있다. 당시 물리적 폭력을 앞세워 조선을 점령하던 것은 힘없고 순박한 어린 소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모습으로 상징화하고 있으며 일제의 온갖 수탈과 탄압은 온종일 무리기, 절구질하기, 물방아 찢기, 논에 나간 일꾼들에게 밤나르기 등 어린 소녀의 몸으론 버틸 수 없는 중노동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주체인 남편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제 얼굴을 소뚜껑 모양으로 덮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함지박만한 큰 상판의 검은 부분은 어두운 밤빛만 어우러졌는데 번쩍이는 눈깔의 흰자위, 침있게 흐르는 입술, 그것이 비뚤어지게 열리며 드러난 누런 이빨만 무시무시하도록 뚜렷이 알아볼 수가 있었다. 여기서 남편은 일제를 표상하는 괴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편은 함지박만한 큰 상판의 검은 얼굴에 번쩍이는 눈깔의 흰자위를 굴리며 침이 흐르는 비뚤어진 잎 사이로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다. 게다가 주황빛으로 지져나온 암갈색의 어깨판은 집채만하다. 순이의 눈에 비친 남편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괴물. 밤마다 쇠막대 같은 것이 오장육부를 한편으로 치우치며 가슴까지 치받쳐 올라 콱콱 뻗질러 창자를 뒤트는 고통에 몸을 떨게 했던 원수의 놈이었던 것이다. 그 원수의 놈은 유욕에 번쩍이는 눈알을 풀아리며 사면팔방으로 찾다가 순이를 안하다가 원수의 방에 갖다 놓고 또 원수의 노릇을 한다. 이러한 묘사는 순박한 조선의 민중을 탄압하던 일제를 괴물로 형상화시켜 그 잔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순이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방화를 선택하는데 제목이 불인 만큼 그것이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밥이 보글을 하고 넘었다. 순이는 소뚜껑을 열려고 일어섰을째 부뚜막에 얹힌 성냥이 그의 눈에 띄었다. 이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성냥을 쥐었다. 성냥 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었다. 그러자 사면을 한번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 성냥을 품속에 감추었다. 이만하면 될 일을 왜 여태껏 몰랐던가 하면서 그는 생글에 웃었다. 그날 밤에 그 집에는 난데없는 불이 건너방 뒷곁 추녀로부터 일어났다. 풍세를 얻은 불길이 삽시간에 온 지붕에 번지며 훨훨 타오를째 그 뒷집 단모서리에서 순이는 근래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 못 견디겠다는 듯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모로 뛰고 새로 뛰었다. 고래로부터 불은 죽음, 파괴, 소멸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부터 재생, 정화와 같은 긍정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 의미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즉, 일제의 폭압을 없애줄 파괴의 의미와 동시에 그 파괴를 통해 얻을 새로운 정화와 재생의 의미가 그것이다. 순이의 변모는 금단의 불에 대한 유혹과 그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영리한 불복종인 이른바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에 해당한다. 이때의 불은 부정과 부패, 모순을 파괴 정화하고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킨다. 이처럼 순이의 방화는 개인사적 불행에 대한 복수의 성격보다는 민족적 불행에 대한 해결 방안과 희망찬 세계에 대한 희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불의 배경과 그 의미. 작품 불이 갖고 있는 소설적 긴장미는 그 상징적 모습과 함께 배경의 기능에서 유래한다. 불의 시공간적 배경은 모두 안과 밖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과 밖의 경계에 서 있는 순이의 모습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안에 해당하는 것은 원수의 놈이 살고 있는 집, 즉 방이며 밖은 그 집을 벗어난 공간 전체로서 각각 일제 식민지의 공간과 탈식민지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이 두 공간은 크게 건강과 불건강이라는 의미로 대비되고 있다. 땅은 흠신 젖은 물을 끓는 햇발에 발해이고 있다. 논두렁에 엉클어진 잡풀들은 사람의 발이 함부로 밟음에 맡기며 발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고개를 쳐들고 부신 햇발에 푸른 웃음을 올리고 있다. 거기는 굳세게 힘있게 사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더욱더욱 삶을 충실히 하려는 든든한 노력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이 넘치는 천지이었다. 불건강한 물건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천지이었다. 위의 묘사는 방 밖의 세계이다. 그곳은 새말갛게 개인 하늘엔 구름 한 범도 없고 중천에 솟은 햇님이 불같은 볕을 내리 퍼붓는 밝음의 세계로 들에는 흙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기름진 젖가슴을 철벅거리며 모내기에 한창 바쁘다. 그들의 흑투성이의 얼굴에는 팥죽 같은 땀이 흐르지만 한 폭이라도 많이 옮기려고 골똘한 그들은 뼈가 휘어도 괴로운 한숨 한 번 쉬지 않는다. 도리어 노래를 부른다. 가장 자유로운 곡조로 가장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힘겨운 노동에도 이토록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기쁨과 삶에 충실하려는 든든한 노력, 즉 건강이 넘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진건이 바라는 조선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얼굴이 불과 20여 년 후에 불건강의 모습으로 전락한다. 남편을 본 뒤로는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가슴을 지질러서 숨기를 막는 바위, 온몸을 바스려내는 쇠몽둥이. 시방껏 흐르는 눈물도 간데없고 다시금 이 지긋지긋한 반피할 궁리에 어린 머리를 짰다. 아니, 밤 탓이 아니다. 온전히 그 원수의 방 때문이다. 만일 그 방만 아니면 남편이 또한 눈물만 씻어주고 나갈 따름이다. 그 방만 아니면 그런 고통을 줄려야 줄 곳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방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을 표상한다. 그곳엔 시어머니로 대표되는 노동의 고통과 남편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억압과 폭력만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폭력의 세계가 만드는 밤은 순이를 향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는 무서운 밤, 지겨운 밤이다. 이 모든 원인은 원수의 방, 즉 일제 식민지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순이는 방에 다시 들어가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대비는 조선의 현실과 일제의 잔악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작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